골프 많이 치면 세무조사 나가나요? 아유 그렇지 않죠. 아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 골프 많이 치신다고 절대 세무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세무사님이 20년 동안 했던 게 세무조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세무조사 나가면 네. 제일 유심히 보는 게 뭐예요? 조사를 어떤 목적으로 착수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긴 한데 장부상에 이걸 아름답게 포장을 하건 어쩌건 간에 세무조사 나와서는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통장입니다. 사업자분들이 통장 안에서 모든 거래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럼 그게 다 깨끗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단히 위험하긴 하죠. 일반적인 세무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비용 처리한 거 문제 삼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조사관 입장에서 네. 내가 조사 딱 나갔다. 네. 그럼 어떤 자료부터 가져오라고 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해주는 장부 많이 볼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자마자 통장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장부 내용이라든가 매출 누락이라든가 가공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장 정리 특히 잘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세무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반 세무사 사무실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허점이 나오고 있죠. 제가 조사관이어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나갔어. 세무조사 나갔는데 야, 이 마우스 이거 사가지고 집에서 썼어? 회사에서 썼어? 네. 아니면 골프장을 가서 이게 접대비야? 가족들이랑 한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네 통신비가 어디에 쓴 거야? 네. 너 직원 돈 준 게 이게 연구개발비야? 도서비야? 이런 걸 하나하나 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걸 그렇습니다. 굳이 이 사장님이랑 나랑 짜잘한 거 가지고 이 비용 쓴 게 맞냐 틀리냐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조사를 나갔으면 성과가 가져가려고 조사관은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적으로 집중이 되는 금액이 큰 금액에 집중이 큰 됩니다. 금액. 똑같이 싸우더라도 큰 금액을 싸워서 이기면 그건 바로 세액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액하고 연결해봤자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 거 가지고 조사 기간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금액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장님들이 많이 준비는 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딱 그거네요. 통장 딱 깠어. 네, 통장에서 금액 큰 거 따다닥 체크해서 맞습니다. 그거랑 그 홈택스 내역서랑 네, 그쵸? 계산서랑 딱 비교해가지고 네. 차이 나는 거 소명하세요. 그것도 조사의 큰 방법이죠.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세금 계산을 받아갖고 오셨는데 돈이 안 나갔어요. 아 계산서는 있는데 돈이 안 나갔어요. 예, 먼저 통장을 먼저 봅니다. 네. 통장에서 돈 나간 거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계산서 발행된 걸 일단 보죠. 네. 그런 다음에 틀리면 소명료가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그걸로 잡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오고요. 사업용 통장 외에 다른 통장도 보나요? 라고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통장뿐만 아니라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신고하지 않은 개인 통장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통장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족 통장은요? 이렇게 계좌 이체되고 그러는 것들이 가족 통장하고 좀 많이 있죠. 네. 근데 계좌를 딱 보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계좌에 어디서 큰 돈이 들어오나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가족 통장으로 돈을 받고 거래가 됐다면 사업용 통장에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거나 또 돈이 들어왔다. 그럴 경우가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아 도움을 받은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가족들이랑은 거래하지 말랍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세무조사는 골프 많이 치면 세무조사 나가나요? 아유 그렇지 않죠. 아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기본법 같은 데서 이제 정기 선정이라든지 비정기 선정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자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제가 보기엔 한 60-70%는 뭐 소득률 같은 거 선정하는데 그거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골프 많이 치신다고 절대 세무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세무조사를 나가는 경우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누군가 신고했을 때 그럴 경우도 있죠. 아니면 우리 옆 회사가 털렸을 때 네네.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우리 옆 회사가 털렸는데 네. 그 회사랑 거래했던 업체들이 전체가 다 털렸어요. 세무조사로. 심지어 요즘은 이메일도 털리고 있습니다. 아 이메일도 터나요? 예. 이메일을 어떻게 털어요? 이메일을? 사업과 관련해서 메일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은 네. 동의를 받아서 네. 그것을 이렇게 국세청에서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대부분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누군가 신고를 했든지 네네. 아니면 다른 회사가 털리는 과정 중에 드러났든지 해서 같이 털리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정말 뭐 컴퓨터를 털어야지만 나왔었던 정보들이 이제 이메일까지 조사를 한다.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생생정보통이든 6시 내 고향이든 네네. 뭐 이런 뭐 대박집 소개해준데 방송이 나갔어. 네. 나갔는데 거기서 나 현금 이만큼 벌었어요. 막 그 방송에서 자랑하면 네. 시청자 중에서 꼴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제가 자랑하는 게 싫어. 네. 그 시청자가 그냥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있죠. 그러면 신고 받으시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내가 옆집하고 싸웠어요. 기분 나빠. 신고해. 그럼 국세청이 그걸 조사가 나간다. 라고 하면 국세청은 일을 못해요.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사 착수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만이 국세청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정보통 같은 데 나가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저 아는 분 중에 거기서 자랑해가지고 조사 나오신 분 있었어요. 이거 신고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이제 뭐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돈 자랑하고 그러신 분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언론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규모들이 좀 이제 일단 해보고 취득한 재산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소득 신고가 적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사 착수하겠죠. 돈 자랑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실제로 나가신 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소득률이란 걸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야, 이 업종, 야, 경영 컨설팅 업종은 소득이 요 정도는 돼. 100만 원 벌었으면 소득이 한 40만 원은 돼. 네. 이런 컴퓨터 부품 유통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그래도 한 8%는 돼. 이런 기준들이 국세청에 있는 거잖아요. 국세기본법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심각하게 많이 차이가 나면 그때 세무조사가 나가나요? 예, 그렇죠. 업종 평균. 네, 소득률을 국세청에서 컴퓨터에서 신고를 받은 다음에 네. 그런 이제 업종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신고한 평균과 업종 평균과 많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 국세청 컴퓨터가 나가서 확인해봐라고 하면서 조사 대상자로 그때 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기 선정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죠? 정기 선정 조사는 첫 번째가 이제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실도를 봐서 성실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4개 과세 기간 이상 조사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평균 소득률 가지고 선정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업종 평균의 소득보다 내가 너무 덜 신고하거나 맞습니다. 많이 신고해버리면 예. 많이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소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분이 조사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네.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조사를 선정한 케이스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매출이 그동안 소득률이 높았는데 소득률을 낮게 신고했다든가, 아니면 뭐 비용을 다른 데다 더 주고 있는데 적게 신고했다거나 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컴퓨터에서 시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소득률이 평소에 낮게 신고하다 갑자기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평균 소득률에 맞춰서 신고를 잘 했는데, 자동차 회사였는데 네. 유행하는 이슈들이 있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득률이라든지 성실률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이라는 게 홈택스에 나옵니다. 거기 그 홈택스의 개개인별로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인쇄를 해보시면, 안내문을 잘 보시면 안내문에가 성실률 저조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저조라도 잘하고 메시지를 남겨주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서너 번 정도 반복이 되면은 네. 제 경험상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무섭네요. 네, 그래서 정기 선정조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예측은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무사님이 이제 조사관 입장에서 네, 딱 나갔을 때 네. 그 사장님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했을 때 그래도 벌 주러 갔지만 어떤 태도가 됐을 때 조금 더 봐주고 싶고,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이걸 끝까지 한번 봐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조사관들은 보면은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를 처음 받으셔가지고 이제 국세청 직원을 처음 보시지만
국세청 직원 같은 경우는 매번 1년 내내 조사만 하기 때문에 조사 받으신 분들을 다 보거든요. 여러 사장님들을 뵀는데 저 뭐니 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그분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는데 딱 봐도 이 말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제 진실을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을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조사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조사관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 한다거나 그러면은 조사관 금방 알아요. 맨날 그 일만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냥 국세청에는 내가 모르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요. 진짜요? 예, 모든 게 국세청 컴퓨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지만 물어봐요. 그런데 다르게 답변이 나오면 아 이분이 거짓말 하시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 알고 나간다는 거네요. 거진 알아요. 거진 네. 알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매출 누락이라든지 뭐 가공 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저 거래처에 있는 자료라든가 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만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국세청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알아요. 거의 선수급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가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죠. 지금 세무사지만 국세청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좀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반드시 좀 있고요. 거의 대부분 신고, 예, 아니면 언론에 나왔다거나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이제 착수가 되죠. 그게 뭐 억울하게 해서 나온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사장 되려면 부자사장 연구소.